자, 시청자분들께서도 일본의 대표적인 전자 대기업인 소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었죠. 이제 근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소니는 경영 상황이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놀랍게도 소니가 다시 한번 화려하게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려가지고 경제계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와중에도 소니는 오히려 근 십수년 동안 매출이 늘었다라고 해요.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리면서 순이익이 무려 11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자, 매출도 매출이지만 이 한 기업의 순이익이 무려 11조 원이나 나온다라는 이것은 순이익률이 정말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때 우리 한국의 기업이나 중국 기업들의 추격에 밀려가지고 전자산업에서 이렇게 내리막길을 걸어 내려가던 소니가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멋지게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었는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 얘기를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중요한 배경 지식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자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 혹시 귀멸의 칼날이라고 하는 일본 만화 들어보셨습니까? 말씀드리면서도 솔직히 제가 좀 웃음이 나와요. 저도 아직까지는 이 만화를 보지를 못했는데, 자, 최근에 이 만화가 학생들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고 합니다. 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귀멸의 칼날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회사인 애니플렉스가 바로 소니의 자회사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좀 놀랍죠, 여러분들. 오늘 영상의 방향성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도 감이 오시죠? 맞습니다. 한때 일본 전자산업의 상징과도 같았던 소니인데 이제는 이 회사가 완벽하게 변신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전자산업뿐만 아니라 게임, 영화, 만화 같은 문화 콘텐츠 기업으로 콘텐츠 다변화에 완벽하게 변신하는 데 성공하면서 기업 스스로 과감하게 체질 개선을 했다라는 게 바로 오늘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아마 지금 한 3, 40대 이상인 분들이라면 소니가 갑자기 이런 문화 콘텐츠 기업으로 변신해 나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놀랍게 들리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 어쨌든 게임이라든지 애니메이션 같은 이런 것들을 주무기로 소니는 굉장히 독특하게도 완벽하게 기업의 체질 개선에 성공을 해서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것을 두고 일본 전자산업이 독특한 방향으로 다시 한번 부활하고 있다. 일본의 그런 전통적인 대기업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웃 국가이자 어떻게 보면 또 산업 분야의 경쟁 국가로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뉴스라는 것이죠. 자, 소니는 지금 시가총액이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153조 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삼성전자 말고 더 큰 기업이 딱히 없다라고 볼 정도죠. 자, 소니는 한때 사세가 기울어지면서 주가가 굉장히 낮은 곳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소니의 주가를 살펴보시면 근 10년 동안 거의 10배에 가깝게 기업 주가가 성장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눈부신 성장이죠. 지금은 우리나라 현대차보다도 시가총액 규모가 훨씬 더 클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은 옛날의 영광 이후로 점점 저물어 가던 그런 한때의 지난 영광으로 이 대기업이 쓰러져 내려가다가 지금 완벽하게 체질 개선을 해가지고 다시 부활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참고로 우리나라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여러분들 의외로 대한민국에서는요,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시대가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기업들 중에서는 오히려 10년 전보다도 주가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꾸준히 오른쪽으로 우성장을 하는 기업이 별로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와중에 소니는 근 10년 동안 주가가 거의 10배 가까이 성장을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성과인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국내 상황과 비교를 해봤을 때 소니의 부활은 더욱더 대단하고 특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즘 뉴스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관심 깊게 경제면을 살펴보시면 소니가 19년 만에 귀환을 했다, 왕의 귀환이다, 이런 식으로 재미있는 뉴스 기사들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소니는 과거 워크맨으로 유명했던 시절의 그 전자기업 시절과는 완전히 회사의 성질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다시피 문화 콘텐츠 기업 그리고 게임 회사로서 완벽하게 변신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사실 이게 정말로 대단하고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자기들이 잘하던 분야, 그것도 세계에서 제일 잘하던 산업 분야에 안주하다가
후발주자들이 추격해오고 시대가 바뀌면서 주력 분야에서 패배감을 맛보게 되었죠. 그렇게 이제 저물어 가던 제국의 이제 어떤 그런 제국의 석양이 지고 있던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런 기업이 자존심을 버리고 주력 사업 분야를 완전히 뒤바꿔 버려 가지고 다시 한번 부활을 한다라는 게 사실 이게 여러분들 엄청나게 대단한 겁니다. 뼈를 깎는 고통과 노력을 이겨냈기 때문에 저런 부활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거 정말로 요즘 대학교 경영학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교재에 실어가지고 가르쳐야 되는 내용입니다. 때문에 과거 전자산업 왕국으로서의 소니의 이미지를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기가 힘듭니다만, 지금 이 일본의 소니는 특이하게도 귀멸의 칼날이라고 하는, 아니 말씀드릴 때마다 근데 제가 안 믿어져서 웃음이 나와요. 이 귀멸의 칼날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사업을 통해 가지고 막대한 이득을 벌어들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야말로 문화 콘텐츠 기업으로서 완벽하게 체질 개선에 성공한 것이죠. 자, 일본의 간판 대기업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업종을 완전히 변경을 해가지고 다변화해서 콘텐츠를 다변화해가지고 새롭게 다시 한번 세계 시장을 재편해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많은 점들을 시사합니다. 특히 그 사업 분야가 막대한 원료비를 소모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공장을 크게 지어가지고 돌리면서 외국의 후발주자들과 단가 경쟁을 해야만 되는 우리나라식의 이런 한국식의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사업 분야가 다르다라는 거죠. 이런 거는 철저히 사람들의 능력과 아이디어가 중요한 문화 콘텐츠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일본의 전통적인 대기업들이 이제 이런 독특한 분야에서 대성공을 다시 한번 거둬들이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정말로 의미심장하게 보고 배울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산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산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정치, 사회, 산업계에서 아마도 가장 부족한 덕목이 바로 이런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아닐까 싶어요. 자, 소니가 오늘날의 영광을 되찾기까지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의 고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불과 십수년 전만 해도 이제 소니가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거죠. 소니와 함께 일본 전자산업계를 한때 대표했었던 샤프나 도시바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이 있는 시청자분들은 이런 샤프 전자사전이라든지 도시바의 그런 노트북 반도체 같은 게 다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샤프나 도시바 같은 경우에는 미래가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기존에 자기들의 옛날의 영광을 잊지 못하고 주력 사업 파트를 끝까지 고집하다가 결국은 마침내 주력 사업체들이 전부 다 줄줄이 해외로 팔려나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여러분들 소니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운명이 다르다라는 거죠. 한때 자기들이 최고, 세계 최고였던 분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경쟁이 안 되는 분야는 비율을 축소하면서 이제는 전혀 다른 사업 파트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완벽하게 부활에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인 시청자분들께서도 요 왼쪽에 유명한 영화죠. 스파이더맨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 판권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소니가 지금 이 판권을 가지고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이례적으로 소개해드렸던 그런 일본의 애니메이션 사업 귀멸의 칼날 같은 거를 보면은, 자, 사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으면서도 이게 정말로 진짜 한때 전자산업의 왕국이었던 소니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정말 사실인가? 제가 설명드리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로 따지자면은 삼성전자, 현대차가 지금 만화,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사업에 뛰어드는 거랑 똑같은 충격이라는 거예요. 뭐 육상 선수가 갑자기 수영 선수로 성공한다든지, 뭐 복싱 선수가 뭐 갑자기 뭐 전혀 엉뚱하게 뭐 이렇게 종합 격투기에서 성공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보는 것과 거의 같은 충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정말로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산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거죠. 돈은 벌어오면은 장땡이라는 거예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전자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과거 전형적인 중무장대한 그런 중화학공업에만 집착하던 시대와는 달리 이제는 전 세계 산업시장이 또 한 번 크게 요동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전혀 없었던 그런 신시장이 지금 새롭게 등장하고 있고, 옛날에는 돈이 별로 안 되고 애들 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사업 분야들이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어른들에게도 절대로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고도의 인력, 아이디어 산업, 창의력, 그리고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지금 새롭게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니는 이런 과감한 체질 개선에 성공한 덕분에 한때 마이너스 4천억 엔이 넘어가는 엄청난 적자까지 기록하던 막장의 상황에서 이제는 무려 1조 엔이 넘어가는 엄청난 10조 원이 넘어가는 엄청난 순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파란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2000년도 당시에만 해도 소니의 사업 분야에서 약 70%를 차지하던 게 바로 전자와 IT 업종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율이 시간이 가면서 꾸준히 줄어드는 대신에 반면에 소니가 독특하게도 영상, 음악, 게임, 금융 같은 다른 사업 파트들을 골고루 성장시켜 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한때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는 등 소니가 자기 홈그라운드를 떠나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라며 언론의 조롱을 받은 적도 있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막대한 적자를 기록한 적도 있었죠. 자, 그런데 성공한 현 시점에서 되돌아보니까 그 모든 이제 순간들이 이제는 그저 하나의 또 추억이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골짜기에 불과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것이죠. 과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그런 실패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와 미래의 잠재력마저 잃어버린다면 그게 가장 슬픈 일이겠죠. 사람이 항상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면서도 절대 또 이렇게 패배주의와 냉소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중요한 교훈을 이런 소니의 흥망성쇠를 살펴보면서 또 새로운 하나의 이 부활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기억할 만한 교훈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소니 같은 전통적인 대기업이 저렇게 과감한 변신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로 경제와 경영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도저히 믿기 힘든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0대, 30대, 40대 남자분들 이거 뭔지 잘 아시죠? 맞습니다. 전 세계인들의 대표적인 오락기인 플스5입니다. 가정용 오락기죠. 플레이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가정용 오락기인데 TV에 연결하면은 이 기계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게임들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소프트웨어는 또 따로 구매를 해야 되지만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게임을 하는 분들이 컴퓨터로 게임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적인 게임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콘솔 기기를 이용해 가지고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제 컴퓨터로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보다 이 콘솔 시장이 훨씬 더 크다라고 평가될 정도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바로 이 플스가 소니의 대표적인 사업 아이템이라는 겁니다. 소니가 이런 게임 사업에도 진작부터 발을 들여가지고 세계 시장을 석권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니는 더 이상 단순한 전자기기 업체가 아닙니다. 종합 문화 콘텐츠 사업 회사라는 거죠. 전자산업에서 내르막길을 걸었다라고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문화 콘텐츠 사업 분야에서 새로운 고부가 가치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산업의 새로운 광맥을 발견하면서 결국 이렇게 다른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새롭게 장악해 나가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이 말 그대로 가깝고도 진짜 멀고도 가깝고도 먼 그런 이웃나라. 이웃에 있지만 우리가 정말 그 저력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는 나라. 바로 일본의 산업 저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배울 게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소니는 최근 1조 2,900억이라는 막대한 현금을 투자해서 크런치롤이라고 하는 그런 또 독특한 서비스 기업을 하나 인수를 했습니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우리가 요즘 스마트폰으로 넷플릭스를 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자, 그것처럼 애니메이션만을 전문적으로 온라인 서비스해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OTT 서비스 회사죠.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자, 중요한 점은 소니가 그런데 이런 회사조차 인수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크런치롤은 전 세계 200개국에 가입자가 9천만 명이 넘어가고요. 유료 회원들도 300만 명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대기업들은 아직 이런 유료 회원에 확보하는 이런 게 잘 없죠. 플랫폼 사업에 제대로 뛰어드는 기업이 별로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의미심장하게 볼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덕분에 자회사에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문화 콘텐츠 같은 거를 제작하면은 이런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빠르게 자신들의 상품을 소니는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니는 최근 음반업체나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도 괜찮다 싶은 것들, 저력 있는 것들을 꾸준히 인수해 나가고 있어요. 이제는 완전히 기업의 성질, 주력 사업 분야 자체가 뒤바뀌었다고 보는 게 타당할 정도입니다. 자, 특히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이 이제 일본 시장에서 엄청난 대성공을 거둬들이고 있다라고 해요.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개봉 2달 만에 302억 엔이 넘어가는 규모, 우리 돈으로 무려 3,200억 원이 넘어가는 막대한 흥행 수입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거의 뭐 일본 역대 애니메이션 흥행에 손꼽힐 정도라고 해요. 아까 보셨다시피 크런치롤 서비스를 인수함으로써 제가 이걸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크런치롤 서비스를 인수함으로써 소니가 이런 자회사의 재미있는 콘텐츠들을 해외 시장에 유통 공급하기가 굉장히 쉬워졌다라는 거예요. 돈이 안 듭니다.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이제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소비자들에게도 새로운 애니메이션이 개봉된 지 1초 만에 그들의 자기 집 안방까지 공급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애니메이션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인도하는 데는 더 이상 뭐 화물 트럭도 필요 없고 인건비도 필요 없고 뭐 석유도 필요 없고 뭐 선박, 비행기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스트리밍 서비스가 공급된다라는 것이죠. 시대가 지금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흔히 4차 산업혁명이 어떻네 이런 소리를 거창하게 떠들어대고는 합니다. 자, 그런데 막상 그 4차 산업혁명이 그래서 뭐냐 한 줄로 요약해봐라 이러면은 뭐라고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죠. 자, 그런데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환경들의 변화예요. 혁신, 새로운 산업 분야의 개척, 시대적 변화라는 게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소니는 과거 2008년 회계연도 이후로 4년 내내 한때 꾸준히 연속 적자를 기록했던 기업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순간이죠. 회사를 돌릴 때마다 적자, 손해를 봤다라는 거예요. 특히 지난 2011년 불과 9년, 10년 전입니다. 2011년에는 무려 소니가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넘어가는 적자를 기록한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주가는 1000엔 미만, 우리 돈으로 거의 1만 원 이하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고 이때는 정말로 회사가 망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던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결국 소니의 주가는 다시 10배가 훌쩍 넘게 크게 성장했다라는 거죠. 완벽한 부활에, 그야말로 완벽한 부활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보고 배울 만한 거, 동기부여 받을 만한 것들이 에너지와 활력이 정말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시청자분들께서도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된다, 지금 하고 있는 진로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절대로 이제 에너지를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활력, 중요한 에너지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길을 끝까지 걸어 나가실 것인지 혹은 아니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른 길을 선택할 건지는 결국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는 거지만, 자, 한때 이렇게 회계 기준으로 4조 원이 넘어가는 적자를 기록하던 막장의 회사가 이렇게 화려하게 몇 년 만에 부활하는 것을 보면서 10년 만에 부활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한번 얻어보자라는 겁니다. 패배주의, 냉소주의,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안 된다라는 이런 패배감에 계속 사로잡혀 있으면 진짜 이거는 곤란하겠죠. 이런 생각에서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벗어날 만한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이런 기념비적인 희귀한 경영 사례라고 오늘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이제 슬픈 이야기를 한번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웃나라 일본의 전자산업계가 저렇게 뼈를 깎는 변신을 통해 가지고 황골 탈퇴에 성공하고 달콤한 순간을 즐기고 있는 바로 이런 이때에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습니까? 시계바퀴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와중에도 사회적으로 이상한 세력들이 득세를 해가지고 세상 모든 거를 불편하다고 규제하고 통제하고 만화 장면 같은 것조차도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여러분들. 이런 검열받은 만화를 가지고 사람들이 작가들이 자유롭게 창작해도 모자란 판에 눈치를 보는 만화와 콘텐츠들을 가지고 과연 한국의 문화 콘텐츠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수가 있을까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최근에 인터넷 웹툰 산업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만화를 죄악시해왔던 우리나라 한국에서 만화 작가 인재들이 그나마 최근에 좀 숨통을 열리고 있고 새로운 활로를 찾아가고는 있습니다만, 자, 세계 시장 전체를 놓고 보자면 솔직히 이 K 웹툰이라는 것은 흥행 성적도 고만고만하고 아직까지는 병아리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퀄리티라든지 스토리라인도 아직까지 부족한 게 많고 정말로 우물 안의 개구리, 그들만의 리그에 불과한 것들이 많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여전히 배가 고픈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절대로 배부른 나라가 아니고 선진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뽕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세계 최고라며 자만하고 착각할 단계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배가 고프고 배가 고파야만 하는 나라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웃 나라를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다름 아닌 우리나라에게 이 전자산업 경쟁에서 단가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주력 사업 분야에서 도태되어 가던 그런 일본의 전통적인 대기업들이 지금 전혀 새로운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차세대 산업으로 변화하면서 화려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게임 개발이라든지 만화 제작 같은 이런 문화 콘텐츠 사업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하 자원이 들어가지 않는 독특한 사업 분야입니다. 석유도 필요 없고 강철도 필요가 없죠. 막대한 어떤 그런 공장과 인력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90% 이상이 사람들의 아이디어, 생각, 창의력과 노하우에 달려있는 산업 분야들입니다. 사업 분야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공했을 때 이 게임이라든지 만화 같은 문화 콘텐츠 사업은 막대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순이익률을 자랑한다라는 거죠. 왜냐? 초기 개발비를 빼고 나면은 추가적으로 생산하고 공급량을 늘릴 때 어떤 유지비가 생산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100만 대 찍어내면은 그거 100만 대를 팔아치우면서 물론 기분이 좋더라도 또 막대한 원재료비가 소모가 되어야 되지만 이 문화 콘텐츠는 그 성질이 전통적인 제조업 산업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고부가 가치, 순이익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시청자 여러분, 산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내가 일하는 분야가 소중하다면 남들이 일하는 분야도 소중한 것입니다. 산업에는 돈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세계 시장에 경쟁력 있는 상품을 내놓고 인기 있게 소비자들에게 팔아먹고 사랑받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팔아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밥을 먹고 사니까요.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진로가 다양해지고 그래서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 모든 산업들이 귀한 산업, 존엄한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귀천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산업 분야들을 차별하고 살 것입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구시대적인 규제와 통제, 검열만 반복하고 살 것입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남의 성공만 부러워하고 살 것입니까?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